3달 전 일본 정부는 총리 정무비서관 기시다 쇼타로 씨가 사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현 일본 총리의 아들이죠. 아들이 총리인 아버지의 비서관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일본은 꽤 흔한 일입니다. 기시다 가문 역시 이런 식으로 현 총리의 할아버지부터 아들까지 4대째 정치를 하고 있죠.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가문의 후광을 업은 2세 정치인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에도시대 다이묘가 자기 봉토를 세습하듯 지역구를 자식에게 세습합니다.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부터 현재 기시다 후미오까지 15명의 총리 대신 중 11명이 아버지로부터 지역구를 세습받았죠. 이처럼 일본은 정치를 세습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과연 정치만 그럴까요? 일본은 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류의 가게들도 대를 이어 운영합니다. 여러분, 노포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일본에서는 시니셰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노포하면 우리는 오래된 식당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포는 식당뿐만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가게나 기업 모두를 지칭합니다. 여기서 잠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노포라는 단어는 지양해야 하는 단어예요. 일본 단어를 한국 한자음으로 읽은 것이기 때문이죠. 노포보다는 오래된 가게나 100년 기업이라는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노포라는 단어보단 오래된 가게 또는 100년 기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본은 어쩌다가 대대손손 내려오는 오래된 가게가 많게 된 것일까요? 역사의 언어, 이번 주제는 일본의 오래된 가게입니다. 오래된 가게는 국가별 역사적 배경이나 경제 환경에 따라 규정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개 100년 이상 지속된 것에는 동의하고 있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세계 200년 이상 된 100년 기업은 7,212곳입니다. 그중 54%인 3,937곳이 일본에 있다고 하죠. 100년 이상 된 일본 기업은 33,000곳이 넘어 장수기업 축에도 끼기 힘들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공고구미라는 건설사입니다. 577년 일본은 오사카의 시텐 노지를 짓기 위해 백제로부터 장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참여한 목수 중 몇 명은 일본에 남아 시텐 노지의 증축과 유지 보수를 담당했습니다. 이것이 578년부터 시작된 공고구미라는 기업의 시작이죠. 일본을 대표하는 100년 기업은 공고구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300년 동안 영업 중인 호텔들도 있습니다. 게이운칸 료칸, 호시 료칸, 코만 료칸 같은 곳들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오래된 가게들은 대개 호텔이나 양조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가게들은 호텔과 양조장 외에도 종교 물품, 제지, 건설, 그리고 과자 등 다양한 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더 압도적으로 상업이 발전했다는 뜻일 겁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다양한 산업의 100년 기업이 많은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장인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언어에서도 드러나요. 일본인들이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주로 이쇼켄메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열심히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일생일대의 목숨을 건다라는 뜻이죠. 이런 일본인들의 성향이 장인을 만들고 장인이 장수기업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민족의 성향 때문에 장인정신이 발달했고 장수기업이 많아졌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민족의 성향이라고 한다면 현재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식 장인정신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죠. 일본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장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일본 사회 구조 때문에 장수기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에도 시대 때 일본이 구축한 강력한 내수 경제이고 다른 하나는 와 문화라 불리는 일본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현재까지도 일본 사회를 지탱하고 있죠. 하나씩 알아봅시다. 17세기부터 시작한 에도 시대는 일본 경제가 크게 발전한 시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농업과 상업이 크게 발전했죠.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밭으로 돌아왔습니다. 농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상업이 발전한 과정이 재밌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에도 시대 정치에 대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에도 시대의 정치는 중앙집권과 지방자치제가 혼합된 형태였습니다. 중앙의 쇼군이 지방 영주인 다이묘를 지배했죠. 쇼군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다이묘를 인질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의 다이묘들은 경련으로 에도에 거주해야 했죠. 영지로 돌아갈 경우 후계자와 정실 부인은 에도에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이 체제가 엉뚱하게도 전국에 퍼진 일본 상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다이묘가 에도로 오고 가는 행렬이 워낙 장대했기 때문입니다. 260명이 넘는 다이묘는 자기 번의 위세를 자랑하기 위해 많은 인원을 동원했습니다.
장거리 여행 중 엄청난 돈을 길거리에 뿌렸고 이는 숙박업과 유통업을 발달시켰죠. 괜히 1300년이 넘는 료칸이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이묘들은 에도에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260명이 넘는 다이묘와 함께 온 식솔, 막료 그리고 군졸들로 인해 거대한 소비 도시가 되었죠. 당시 에도는 한양보다 인구가 5배나 많았고 외식업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또 에도 시대의 일본은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급자족 경제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었죠. 이때 일본의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경제 발전으로 어느 직종이건 먹고 살만했기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일본의 상업은 확장하기보다는 자리를 지키는 안정을 택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 문화를 상징하는 와 문화 때문이죠. 와 문화의 와자를 우리나라는 화로 읽습니다. 조화할 때 쓰는 화자죠. 와 문화도 맥락은 함께합니다. 타인과 화합하여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문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두가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각자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모두가 조심한다면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오래된 가게들 주변에는 경쟁자가 잘 없습니다. 근처에 비슷한 가게를 차리는 건 기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경쟁자도 없고 한자리에서 오래 유지하면 단골이 생깁니다. 노하우도 대대손손 전해지고 끊임없이 개선되며 장인이 탄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외부 충격이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좋은 제품과 안정성, 장수기업의 절대적 조건이라 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활발한 내수 경제와 안정지향적인 와 문화, 이 두 가지가 일본의 많은 장수기업을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꼭 좋은 것일까요? 장수기업의 노하우가 대대손손 내려온다는 것은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면에서 유리하죠. 하지만 현대사회는 개선이 아닌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차는 아무리 개선해도 차보다 빠를 수 없는 것이죠. 수많은 장수기업을 만든 일본 사회 구조는 이제 와서 일본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신인 정치인이 등장하여 정치개혁을 하거나 기업이나 정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먼 이야기죠. 이런 일본을 두고 세계인들은 잘라파고스라고 부릅니다. 재팬과 갈라파고스의 합성어죠. 일본은 과연 그들의 장점이었던 장수기업을 만든 사회 구조를 개혁해낼 수 있을까요?